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해줬습니다. 어서 와라. 많이 힘들었지? 아닙니다. 여행 다녀온걸요? 나도 여기저기 여행 다녀보니 이 여행도 여간 피곤한 게 아니더구나. 암튼 오느라 수고했다. 얼른 앉아라. 세상 인자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이 제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뒤에서 동서가 약간은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제게 눈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동서가 미소 짓는 모습에 참 다소곳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쌍꺼풀이 짙은 저와는 다르게 동서는 쌍꺼풀이 없는 자연스러운 눈매에 새하얀 얼굴이 유난히도 조화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백합이 연상이 될 정도로 단아하고 예쁜 모습이었으니까요. 거기다 한 갈래로 자연스럽게 묶은 머리로 인해 더욱 신비스럽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동서의 첫인상은 얼굴에 착한 사람이라고 써 있다고 할 정도로 순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제가 동서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시어머님이 등을 돌리더니 동서에게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넌 얼른 가서 상 차리지 않고 뭐하고 서 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동서가 급히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에 저도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 끌며 다시 인자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첫째야, 넌 피곤할 테니 그냥 앉아 있어라. 아닙니다. 어머님 동서랑 같이 할게요. 됐다니까. 넌 우리 집에서 귀한 손님이니까 푹 쉬다 가면 된다. 시어머님이 저를 억지로 소파에 앉혔습니다. 제가 안절부절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거실에 상을 펴던 동서가 제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괜찮아요, 형님. 편히 앉아 계세요.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저도 같이 도울게요. 제 말에 동서가 방긋 웃더니 상위에 반찬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밥상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식사를 하던 도중 시어머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얘 둘째야, 넌 이 콩나물에 간을 한 거니 안 한 거니? 왜 이렇게 싱거운 거야? 아, 간을 하긴 했는데 아버님이 혈압도 높고 해서 좀 싱겁게 간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왜 그런 참견을 하고 난리야? 본디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시어머님이 신경질적으로 동서에게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맛을 봤을 때는 콩나물이 그렇게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님은 동서한테 말을 할 때마다 본디 배운 것이 없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 시어머님은 그저 동서에게 하나라도 더 꼬투리를 잡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같아 보였어요. 시어머님의 말에 동서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고요.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에 내내 불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잔뜩 심술이 난 마녀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가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동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동서, 오늘 음식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죠? 음식이 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동서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 첫째 네가 엄연한 형님인데 네 동서한테 왜 존댓말을 하고 있어? 앞으로는 존댓말 하지 마라. 네가 그러면 우리 집 기강이 어떻게 되겠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뭐가 무슨 말이야. 네가 형님이니까 동서한테 반말을 하라는 거잖니. 시어머님이 다시 강조를 한 채 동서와 저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야? 잘못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동서랑 제가 나이가 같잖아요. 그럼 서로 맞존대로 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맞존대? 우리 집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시어머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서방님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형수님 얘기가 맞는 거지. 형수님이랑 집사람이 동갑인데 당연히 맞존대하는 게 맞지. 안 그래, 형? 당연하지. 당연히 맞존대하는 거지. 가족들 모두가 제 말을 두둔하고 있자 시어머님이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다 필요 없어. 우리 집에는 맞존대 그런 거 없다. 형님 대접을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본디 친정 부모님께 맞존대 하라고 배웠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는 동갑인 동서한테 꼭 맞존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배운 대로 맞존대 하겠습니다. 제가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자 시어머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방님이 신나서 외쳤고요. 형수님, 아주 멋지십니다. 우리 집과는 다르게 사돈어르신께서 잘 가르쳐 주셨나 보네요. 우리 집은 본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다들 잘 모르거든요. 뭐야?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시어머님이 서방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서방님이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멋쩍어진 시어머님이 입을 꾹 다문 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요. 잠시 후 설거지를 하기 위해 제가 싱크대 앞에 서서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급히 저를 뜯어말렸습니다. 얘, 넌 집에서 귀하게 자랐을 텐데 네가 이런 건 뭐하러 하려고 그래? 아닌데요? 저 집에서 설거지도 많이 하고 그랬는걸요? 우리 집에서는 설거지 당번을 만들어서 설거지했어요. 우리 아빠도 매주 주말에는 설거지를 하셨는걸요? 뭐? 교수님이 설거지도 하셨어? 아니 뭐 한다고 교수님한테 설거지를 시키고 그런다니?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겠어요. 다 같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시어머님의 말을 무시한 채 동서에게 말을 했어요. 동서, 내가 보니 종일 음식 만들었던 것 같은데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가서 좀 쉬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저야말로 괜찮아요. 우리 남편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 얼른 가서 쉬어요. 여보, 설거지해야 해. 알았어.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이 팔을 걷어붙이고는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시어머님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과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긴요. 제가 뭘 한 것도 없는걸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 엄청 울었어요. 울긴 왜 울어요? 그냥 형님한테 감사해서요. 그 순간 동서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 동서와 저는 마치 자매처럼 자주 어울렸습니다. 각자 집에서 차로 20분이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살았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간의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동안 시어머님이 동서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더라고요. 우선 그동안 동서는 명절에 친정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와 서방님 부부가 맥주를 마시던 중 서방님이 어렵게 말을 꺼냈거든요. 형수님, 저는 명절날 우리 집사람 처갓댁에 보내는 게 소원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그동안 동서가 친정에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형수님도 이제는 우리 엄마 성격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고집이 어마어마해요. 명절 당일날 우리가 처갓댁에 간다고 하면 완전 뒤집어지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엄마 고집이 엄청나다 보니 다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못 가게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그냥 싫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억지를 부리는 거죠. 집안에 어머님만 계신 것도 아니고 서방님이랑 이 사람 그리고 아버님도 계신데 모두가 그냥 지켜만 보신 건가요?
말도 마세요. 저희도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재작년에는 저만 본가를 가고 이 사람은 집에 있게 했는데 엄마가 몰래 운전까지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정도라니까요. 거기다 당신 뜻대로 안 되면 단식 투쟁을 하는데요. 저번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엄마 말을 거역했다고 단식 투쟁을 하다가 엄마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우리 엄마지만 진짜 독해도 너무 독한 분이세요. 서방님뿐만 아니라 남편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고요. 여보, 만약에 내가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나?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지. 그 말 정말이지? 난 절대 그렇게 못 사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지? 당연하지. 남편이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실 동서는 친정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동생 뒷바라지를 하느라 전문대학을 힘들게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서방님을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다는데요. 어느 날 임신이 되었고 시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발목을 잡아도 유분수지. 어디 전문대 나온 주제에 우리 아들을 꼬셔서 발목을 잡고 있어. 내가 너 딸이랑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지금껏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그렇게 시어머님은 동서를 따로 만나서 헤어지라며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고 시아버님이 나서서 중재를 했다는데요. 분을 이기지 못한 시어머님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서의 배가 점점 불러왔으니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가 없어서 급히 서둘러 결혼식을 올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무서운 복수를 시작했고 말이죠. 어찌나 동서를 달달 볶아대던지 나중에는 유산까지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제가 놀란 채 동서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 지경이 되도록 왜 참고 살았던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아버지 없이 저 고생만 시켰다고 맨날 눈물바람이신데 그런 엄마한테 이혼하겠다는 말을 감히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만 아니면 크게 힘들 것도 없어서 그냥 그때만 참고 견디자 그러고 말았던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긴 했던 모양으로 동서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도 자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제가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이번 명절에는 나랑 같이 시댁에 가요. 형님도 이틀 전부터 시댁에 가는 거예요? 아니요. 난 명절 전날 늦게 시댁에 갈 생각이에요. 네? 명절 전날 늦게요? 그럼 전 안 될 것 같아요. 형님도 알다시피 어머님 성격이 안 맞아 저 찾으러 우리 집으로 쫓아오실걸요? 동서, 그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집에 있으니까 집에 쫓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예요. 그날 집에 없으면 오셨다가 그냥 가실 거 아니에요. 저기, 그러고 나면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동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진짜 괜찮을까요? 그동안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보니 저는 그냥 시댁에 가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은데. 그니까 어머님이 더 만만하게 보고 더 그러는 거예요. 암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절대 먼저 시댁에 가면 안 돼요. 안 되겠다. 명절 연휴 내내 저랑 같이 있다가 같이 시댁에 가요. 그럼 음식은 누가 할까요? 우리 결혼한 뒤로 어머님도 한동안 저한테 음식 맡겨놓고는 차례 음식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차례 음식. 그건 그냥 마트나 시장 가서 사면 돼요. 거기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제 말에 동서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선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명절 바로 전날 오후 늦게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님이 도끼 눈을 뜬 채 동서에게 외쳤어요.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집에 찾아가도 없고 전화는 왜 안 받아? 시어머님의 물음에 제가 급히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 동서랑 같이 저희 집에서 음식 만들다가 제가 그만 동서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서 동서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뭐? 그럼 니들 둘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 말이야? 네, 저는 그냥 거들기만 했고 동서가 다 만든 거죠 뭐. 동서, 전이랑 나물이랑 어머님께 드려요. 네, 동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시어머님께 음식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그럼 전이랑 나물이랑은 됐고 이제는 다른 거 준비하자꾸나. 둘째 너는 얼른 손 씻고 주방으로 와라. 시어머님이 급히 동서에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시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뭐? 네가? 아서라, 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 이래봬도 제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인데 차례상은 제 손으로 차려야죠. 안 그럼 조상님들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시어머님이 동서를 향해 따지듯 말을 했어요. 넌 안 들어오고 뭐하고 있어? 어머님, 동서는 종일 전부치고 이것저것 하느라 엄청 고생했는데 맏며느리로서 양심이라는 게 있지 또 동서를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럼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 그럼 네가 따라 들어오던지. 시어머님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겨우 말을 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차례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제가 잘할 리 만무했고 음식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께 일일이 물어보며 귀찮게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제게 버럭했고요. 넌 제발 좀 거실에 가서 조용히 앉아있으면 안 되겠니? 그럼 내일 차례 지낼 때 제가 조상님께 면목이 없잖아요. 아니야. 내가 조상님께 잘 말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앉아있어라. 설마 동서한테 시키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네 동서한테 안 시켜. 그리고 내가 조상님들한테 네가 한 음식이라고 꼭 말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제발 좀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어. 시어머님이 울상을 지으며 제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날 나머지 차례 음식은 시어머니께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뭘 많이 한 것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은 다 사서 가지고 갔기에 탕 음식 한두 가지를 더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명절 당일날이 되었고 차례를 지내고 난 뒤 친정에 가기 위해 제가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제게 홍삼 선물 세트를 하나 건네면서 말을 했어요. 저기, 이거는 홍삼 세트인데 좋은 거라고 하더구나. 우리 교수님. 아니, 바깥 사돈 드시라고 해라.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동서와 눈이 마주쳤지만 동서가 급히 제 눈을 피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동서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을 했어요. 동서는 뭐예요? 갈 준비 안 하고. 네? 갈 준비라니요? 동서가 놀란 채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급히 저를 막아섰습니다. 예, 쟤는 우리 집 귀신이라 친정 같은데 안 간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귀신이요? 그럼 저는요? 그야 너는 귀한 손님이니까 얼른 친정에 가봐. 시어머님 입에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동서랑 저랑 똑같은 며느리인데 저는 친정에 가도 되고 동서는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동서도 친정에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말했잖니. 쟤는 그동안에도 안 갔었고 앞으로도 못 간다. 결혼했으면 우리 집 귀신인데 지가 가긴 어딜 가. 혹시 둘째 네가 네 형님한테 시킨 거냐? 시어머님이 동서를 노려보며 묻고 있었어요. 그 순간 동서가 안절부절 못한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다가는 급히 저를 말렸습니다. 형님,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혼자 가세요. 그건 아니죠.
동서도 안 가는데 나 혼자 어떻게 가요? 어머님, 동서도 같이 갈게요. 제가 시어머님께 다시 말을 꺼내던 순간 시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절대 안 돼. 둘째는 절대 못 가. 너 혼자 가라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시어머님이 또다시 억지를 피우고 있었기에 그대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아빠, 나 엄마 아빠 보고 싶은데 어머님이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해. 나도 친정 가고 싶은데 절대로 못 간대. 제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말하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혼비백산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게 다가와 말을 했습니다. 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니? 너는 가라고 했잖아. 어머님이 가지 말라고 눈치 줬잖아요. 저는 가도 되고 동서는 가지 말라는 말이 결국에는 저도 가지 말라는 말인 거잖아요. 저 그 정도 눈치는 있어요. 제가 다시 울부짖고 있었고 시어머님이 급히 전화기를 빼앗아 들더니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유, 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교수님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편해서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바로 친정에 갈 거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첫째가 조금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그럼요. 예? 제가 며느리들한테 엄청 잘해준다고 칭찬을 했다고요? 암요. 제가 며느리들한테 엄청 좋은 시어머니긴 하죠. 그럼요. 며느리 둘 다 지금 친정에 가려던 참입니다. 예? 단식원이요? 아, 첫째가 제가 단식 투쟁, 아니지. 단식원에 다닌다고 했다고요? 그럼요. 우리 나이에 건강 관리해야죠. 이제는 단식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아,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고는 급히 외쳤어요. 아니, 그렇다고 바깥 사돈한테 전화까지 할 건 뭐야? 너도 참 징하다, 징해. 그럼 저희 친정 가도 되는 거죠? 알았으니까 당장 챙겨서 나가. 나 참 사돈한테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님이 멋쩍은 듯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모습에 제가 서방님과 동서에게 말을 했고요. 뭐예요? 빨리 챙기지 않고 얼른 친정 가야죠.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동서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우리는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동서가 감격에 겨운 듯 말을 꺼냈어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저 결혼하고 처음 친정 가는 것 같아요. 고맙긴요. 아참,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급히 트렁크를 열고는 선물 세트 몇 개를 들고 동서 차에 싣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동서 결혼하고 처음 친정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빈손으로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물 세트 몇 개 샀어요. 이건 한우라 가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할 거예요.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와요. 한우에다 과일에다 뭘 이렇게나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동안 못 갔으니까 한꺼번에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요. 고향 가는데 양손을 무겁게 하고 가야죠. 저는 뭐 준비한 것도 없는걸요? 괜찮아요. 동서를 생각하는 내 순수한 마음이니까 기분 좋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동서가 울음을 참지 못한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뻘쭘히 서 있던 서방님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제가 제일 나쁜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형수님 하시는 거 보고 느낀 게 많았습니다. 서방님, 동서는 서방님 하나 보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서방님이 지켜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서방님이 동서를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방님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미안한 듯 말을 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친정으로 향했는데요. 운전을 하던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결혼하는 정말 잘한 것 같아. 우리 마누라가 현명한 줄 알았지만 진짜 대단하다.
그동안 당신도 잘못한 거야. 동서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 그치만 지금껏 엄마 고집을 꺾은 건 당신이 처음이야.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었거든. 그나저나 난 아까 당신이 장인어른께 전화해서 막 우는 모습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야 당연한 거 아니야? 억지에는 똑같이 억지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도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님의 억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저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동서와 제가 시댁에 가는 것조차 달갑지 않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동서가 기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무진장 궁금한데요? 저기, 저 드디어 임신했어요. 정말요? 거봐요.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안 됐던 거라니까요. 맞아요. 요즘은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더니 생각지도 않게 좋은 소식이 찾아온 거 있죠. 그래도 항상 건강관리 잘해야 하는 거 알죠? 네, 너무 감사해서 형님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항상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기뻤던 모양으로 동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초음파 사진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동서의 모습을 보며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앞으로도 동서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